자, 오늘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 한 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배웠던 문장의 짜임을 잘 지켜서 글을 써봐야겠죠? 오늘은 171쪽과 172쪽에 두 사람의 편집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길 바라고요. 선생님이랑은 바로 173쪽에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효은이와 댐 건설기관 담당자거든요. 각각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각각의 부분을 표시할 테니까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효은이의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까닭을 찾기 위해서 171쪽으로 왔어요. 효은이의 의견은 어디 나와 있나요? 일단 효은이가 이 편집글을 보니까 댐 건설기관 담당자님께 썼고 상술이라는 마을에 사는 친구인가 봐요. 그죠? 자, 의견은 먼저 여기 나오죠? 댐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상수리에 댐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까닭은 자, 댐을 건설하게 되면 상수리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 숲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게 돼요. 그리고 만강의 물고기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주변에 만강이라는 강이 있나 봐요. 그죠? 위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을 어른들께서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까닭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뒷장에 나오는 이에 대한 답장을 쓴 댐 건설기관 담당자의 편지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 담당자의 의견은 이거죠. 상수리에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어디에 나오냐면 댐을 건설하면 홍수로 인한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댐을 건설하면 여름철에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 까닭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두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으니 3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써볼게요. 댐 건설에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결정을 하고 이유를 쓰는데 효은이 편지 내용과 이 담당자의 편지 내용을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댐이라는 건 물을 가둬두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산의 높은 지형을 이용해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댐을 건설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가둬놓는 건데요. 물을 가둬놓게 되면 지금 이렇게 빗금친 곳에 살고 있던 동물들 살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면 그 물에 잠기게 되니까요. 그죠? 수몰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마을이 있었다면 여기 상수리 같은 경우겠죠. 효은이네 마을처럼 여기 마을을 사람들도 당연히 살지 못하게 되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평생 한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오셨는데 여기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정말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담당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어떤 산업에 좀 도움을 준다든지 농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댐이라는 게 나쁜 점만 있거나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판단해서 이유를 각자 써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174쪽에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 가운데에 나오고요. 사실 1학기 때 다 배웠던 거죠. 그죠? 그리고 효은이가 쓴 편지와 담당자가 쓴 편지가 양쪽에 나와요.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각각 이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연결해 보라는 부분입니다. 자, 글을 쓰는 방법을 먼저 볼게요. 먼저 문제 상황을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죠? 자세히 써야 됩니다. 문제 상황은 자세히 써주는 게 좋다고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문제 상황을 자세히 언급해야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까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의견을 내는 까닭을 써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쓰여줘야 되는데요. 한번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연결을 해볼게요. 효은이가 쓴 편지에서 문제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문제 상황. 이 세 군데 중에서 바로 여기 첫 번째죠. 지금 우리 마을에 댐을 건설한다고 들었다. 라는 이 부분. 자, 담당자가 쓴 편지에서는 문제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거죠. 지금 이런 피해를 겪고 있고 해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자, 효은이는 댐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담당자는 건설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아까 찾아봤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책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책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거 역시 1학기 때도 배웠던 건데 좀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건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림이 나옵니다. 가나다가 각각 어느 상황인지 살펴볼게요. 가는 뭔가요? 자, 이거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 바로 1학기 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화단에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버려져서는 안 되는 곳에 버려져 있는 문제.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인가요? 나. 지금 이 어린이가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뭔가를 보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마도 숙제 같은 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베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숙제를 스스로 하지 않는 거. 자, 이런 어린이가 없어야 할 텐데. 그리고 다는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네요. 그죠? 길을 걷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앞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이런 위험한 행위. 그래서 길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밖에 또 다양한 교통안전 문제들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환경 문제, 교통안전 문제, 그리고 이런 학습, 습관 문제들. 그 밖에 등등 여러 문제들 한번 떠올리면서 주제를 하나 정해보세요.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의견을 쓸 건지가 정해지게 되죠. 누구에게 쓸 건지도 고려를 꼭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의 경우에 여기가 아파트의 화단이라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라면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겠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숙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의 경우도 역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글을 쓸 거다라고 정하면 누구에게 쓸 건지도 함께 정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넘겨서 자,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 어떻게 쓰기로 했죠? 자세히 쓸 거고요. 자,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할 의견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거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까닭을 잘 써야 되는데 자, 내가 제시한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정적인 면을 예측하거나
또는 내가 제시한 의견대로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을 쓰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기억을 좀 떠올려 볼까요? 어떤 말투로 하는지. 자, 뭐뭐 해야 합니다. 한다. 합니다.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자, 뭐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금 부드럽게 제안하는 그런 말투가 되겠죠?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176쪽에 정리를 순서대로 하고 나면 177쪽에 이것들을 잘 순서대로 정리해서 한 편의 통째로 글을 쓰도록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밑에 잠깐 볼게요. 글을 읽는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의를 지켜서 글을 써야 합니다. 네, 글에서도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상대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글을 좀 예의 지켜서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잊지 말고 문장의 짜임을 잘 지켜서 글을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글을 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글을 써줘야 되는데 글을 쓰고 나서 다 썼다. 끝! 이게 아니고 마지막 178쪽을 보면 글은 항상 다시 읽어보고 고쳐 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왼쪽에 나오는 이 질문들의 예인지 아닌지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해봐야 돼요. 자, 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아니오라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일종의 조언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조언을 보고서 이대로 고쳐쓰기 작업을 끝마치면 비로소 글이 완성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잘 써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입니다.